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성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피로 파괴 쪽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번에 스크린 골프장에 골프 티 하고요. 골프 공하고 요거 전에 한번, 직접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요. 제가 직접 그냥 그리면서, 그 다음에 실물을 그냥 보여드리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요. 이번에 사진을 찍은 게 있어가지고 사진 찍은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스크린 골프장 가시면 이제 골프 티가 이제 있는데 이게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골프 티가 고무로 되어 있죠. 강철은 아니고 고무입니다. 철은 아니고요. 금속 아니고 고무인데 고무, 나무, 유리 뭐 다 피로 파괴는 발생되니까요. 피로 파괴겠죠, 당연히. 왜냐면 반복으로 타격을 주니까요. 피로 파괴된 겁니다. 예, 타격 줬고요. 그래서 솔직히 골프장 골프 치다가 이렇게 티가 이렇게 부러지면 이제 서비스 하시는 분이 이제 오셔서 AS 이제 해주실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직접 치는 분들 하셔도 되죠. 볼트 풀어가지고 이제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골프장 골프 티인데 이걸 제가 한번 그 주인님한테 말씀드리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균일이 가 있습니다. 이 반 이상이 이렇게 보이시죠? 좀 빛이 좀 어두워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마지막 파괴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균열이 가 있는 것을 실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균열 시작점이 왼쪽이고요. 왼쪽 타격 방향에서 왼쪽 이쪽이 여기겠죠. 이고요. 균열 진정 능력, 그다음에 최종 파단 능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균열이 진행되어 있는데 실제 고무니까 눈에 이렇게 균열이 보이는데 금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마이크로 단위로 예,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비파의 검사를 통해서만 보이지 육안으로 보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고무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찍어봤고요. 그러면 요거 뒤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이걸 확대해봤습니다. 확대해가지고 제가 이제 랜턴으로 비치면서 결국 여기가 이제 최종 파단 능력이고 앞에 보셨지만 이쪽 늘어난 부분 이 최종 파단은 이제 평평하고 연성 파단은 쭉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죠. 금속이나 고무나 차이만 날 뿐이지 형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2번 능력 균열 1번은 여기겠죠. 1번 여기 시작돼 가지고 옆으로 가서 쫙 간 다음에 이 비치 마크 보이겠죠. 그 다음에 최종 파단 능력 여기 있겠죠. 예. 자, 그럼 이걸 이제 이렇게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보시면 필요균열 시작 경력은 이렇게 앞쪽에서 한 서너 군데 시작해서 2번으로 가서 사진이 좀 작습니다만 이렇게 비치마크가 이렇게 줄무늬 보입니다. 비치마크로 제가 적어놨죠. 비치마크 보입니다. 비치마크가 있고요. 그래서 2번 진정력, 3번 최종 파단 능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반대쪽 보시면 마찬가지로 최종 파단 능력 이쪽에 있고 비치마크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빗줄이 이렇게 빈금친게 이렇게 작지만 보이실 겁니다. 이게 균열 진전 능력 2번 영역이죠. 그 다음에 최종 파단 능력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피로 절선 방지 대책. 내 피로 특성 우수 고무수질로 변경하면 되겠죠. 결국 그 피로 강도는 인장도 비례하니까 그래서 고강도 인장도 고인장 재질을 변경. 예를 들어 생고무 같은 거 고인장이잖아요. 그럼 피로 균열 시작 하중이 재료 인장도의 3분의 1 이상의 하중이니까 요거는 3분의 1 요즘은 2분의 1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2분의 1 일본 쪽에서는 2분의 1 독일 쪽에는 3분의 1 정도 얘기하는데 2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균열을 이제 피로 균열 시작하는 따라서 드라이버 타격 하중에 3배 이상의 고강도 고무재질 적용하면 즉 재료의 인정 강도의 3분의 1 하중 이하면 2분의 1도 마찬가지고 피로 균열 발생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피로 파괴 안 되면 이게 뭐 만약에 고강도 고무로 해버리면 뭐 절대 안 부러지겠죠. 그러면 티 만드는 회사는 망할 수 있습니다. 티 만드는 회사도 이걸 소비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참고로 좀 보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린 김에 고무 우리 그 골프공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골프전 갔을 때 제가 그때 골프전 되겠죠. 골프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균열이 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금속은 안 보입니다. 요 틈이 마이크로라서 비파이 검사 아니면 보기 힘들다는 거죠. 실제 보시면 이게 이제 균열되기 전에 저렇게 보입니다. 저런 게 있고요. 자, 균열된 겁니다. 균열된 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또 비치 마크죠. 이렇게 비치 마크 쫙 비치 마크 시작점에서 일로 쫙 가겠죠. 이렇게 내부 그다음에 이 바깥에도 이렇게 따라가면서 비치 마크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죠. 시작점 여기, 그다음에 피로 균열 진전 영역 2번 영역, 최종 파단 영역 이렇게 해서 비치 마크 보이시죠? 쫙 갔죠.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모습은 이렇게 실제 깨진 거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골프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균열이 되는 중간에는요. 보시면 균열이 보이시죠? 뒤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균열이 안 된 겁니다. 균열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골프공 같은 경우 플라스틱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벌어지는데 금속은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거의 최종 파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까지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샤프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찍 가가지고요, 거의 아주 약간만 남기고 찌직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앞에서 보시면요,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서 그렇게 그러시면 이런 거죠. 찍 가다 계속 갑니다. 이때까지 이게 안 보입니다. 눈에 갈라진 게 균열된 게. 나머지 찌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종 파단 능력 3번, 2번이잖아. 2번, 3번. 여기 왜냐면 요 폭이 마이크로미터입니다. 1마이크론 정도밖에 안 돼요. 요 폭이.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비파이 검사를 해서 PT라든가 UT라든가 MT를 통해서 내부 균열까지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비파이 검사를 하지 않으면 피로 진전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파이 검사, 정기적으로 비파이 검사를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골프공 파견 피로인데 버티건데 피로 파단면 전형적 현상인 비치 마크가 나타나고 균열 지역점, 진전 영역 및 추동 판정 구분이 뚜렷하고요. 골프공가 이제 반복적인 타격 과정에서 피로 파괴 발생됐다. 형태는 철강제로만 아닌 거의 대부분의 재료에서 발생되고 반복 과정에 가해진 설명을 보면 피로 파괴 발생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다. 그러면 이제 당시 대책은 뭡니까? 피로 강도 이하로만 반복 과정에 가해지로 검증하면 되죠. 그래서 피로 강도 기준이 해당 지역에서 인정된 3분의 1 이하, 최근 2분의 1 이하로 가능하다는 자료, 일본 쪽에서 2분의 1 이하로 되어 있고요. 구조형 강이라면 당금질 띄임 처리 소로바이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인장도 경도 올라가니까요. 쇼핑과 같은 표면 압축 전력력 부위도 피로 강도 형성에 크게 기여하죠. 그래서 오스트나이트보다 페라이트 쪽이 더 강하다. 오스트나이트는 일단 경도가 낮으니까 얘보다는 좀 약하죠. 그래서 페라이트 쪽이 더 강하다. 피로에는.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